뜨거운 시장에 뒤늦게 참여하시는 것보다는 지금과 같이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없을 때 부동산 시장에 좀 관심을 갖고 지금은 부동산 매수를 추천해요. 왜냐하면 가격이 그만큼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이니까. 특히 무주택자분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지금의 하락장을 놓치지 말고 저는 내 집 마련하셔야 된다. 작년 하반기에도 세종에 갭 투자를 또 했었거든요. 지금은 안녕하십니까. 저는 옥동자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대성이라고 합니다. 지금 한 13년 차 부동산 투자자이고요. 서울 모처에 있는 대학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이기도 합니다. 하락장이 시작된 지가 2021년 가을서부터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만으로는 지금 이제 3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요. 고점 대비 한 30% 정도 하락을 한 상태에서 일부 지역은 또 조금 반등을 했고 또 일부 지역은 아직도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난 하락장을 만들어냈던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고금리. 금리가 너무 높았다는 게 지난 하락장의 어떤 문제점이었고, 두 번째는 너무 높은 가격, 사람들이 받아줄 수 없을 만큼의 어떤 높은 가격이 이제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대외 변수하고 합쳐져서 하락을 하게 된 것인데, 하락장을 만들었던 그런 요소들이 지금 많이 개선이 되고 있어요. 금리는 이제 고점에 거의 다다라 있는 것 같고요. 미국도 올해 이제 금리를 한 번은 내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벌써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이미 금리가 3%대로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과거와 같은 어떤 금리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조금 해소가 된다라는 점이 있고요. 가격적인 부분도 30% 이렇게 가격이 하락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기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빠르면은 올 하반기, 늦어도 내년부터는 좀 완만한 상승장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제 투자도 그랬지만은 제 지인들, 가족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비싼 물건을 추격 매수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꼭 해요. 아무리 좋은 부동산이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비쌀 경우에는 그건 투자의 개념은 아니거든요. 좋은 물건을 싸게 사야지만이 가능한 것이 투자인 것인데, 부동산 가격을 추격 매수해서 따라갈 경우에는 결국에는 하락장을 맞는다든지 아니면 보유하는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지가 않은 상태가 되거든요. 가격적인 부분을 저는 늘 많이 강조를 해요. 싸게 사야 된다. 그래서 2021년, 22년 사실 가격이 고점에 와 있을 때는 사실 매수 추천을 거의 하지 않았었어요. 더 상승하기에는 조금 여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추천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부동산 매수를 추천해요. 왜냐하면 가격이 그만큼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이니까. 지금 이제 자가를 마련하셔야 되는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가격이 많이 내려가 있으니까 지금 이 시기를 좀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무주택자 분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지금의 하락장을 놓치지 말고 저는 내 집 마련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미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그렇게 좋은 어떤 입지의 물건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그 물건을 매도하고 또 좀 더 좋은 곳으로 갈아타거나, 이미 내가 좋은 것을 하나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추가 주택을 매수해서 두 채 정도로 가지고 다음 상승장에 진입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처음 2015년에 투자를 막 할 당시만 하더라도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았었기 때문에 투자금이 많이 들지 않고서도 물건들을 매수하기가 좋았고, 규제들이 또 별로 없었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좀 환경이 좋았던 것은 사실이에요. 지금 투자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은 물론 좀 단점이긴 하지만 지난 상승장 대비해서 가격이 한 30% 이상 이렇게 하락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 메리트가 있는 상태에 지금 현재 와 있고, 또 잘 아시겠지만은 점차 지금 전세가율이 조금씩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투자금이 과거보다는 조금 그래도 더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갭 투자가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작년 하반기에도 세종에 갭 투자를 또 했었거든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된다. 저는 이제 기다릴 수 있으니까 투자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상승장에서 하면은 바로바로 성과가 바로바로 나기 때문에 물론 좋죠, 당연히. 반대로 지금은 그 투자를 한다고 해서 바로 성과가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는 투자가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신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 시점에 투자하는 것이 과연 몇 년 뒤에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가 맞느냐 아니냐, 이게 사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투자가 유효하다라는 것이고, 시장이 상승할 때 갭 투자를 하더라도 매도를 바로 할 수는 없어요. 2년은 보유를 해야 매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2년 뒤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갭 투자라고 해서 투자를 못할 이유는 없다.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갭 투자가 유효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잘 있습니다. 잘 있고요. 가격은 많이 안 오른 상태에 있어요. 물론 그렇지만 제가 살 때 그 시점에서 가장 싸게 저렴한 금매를 샀었기 때문에 제가 산 가격보다 떨어지지는 않았고요. 조금 오른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당장 제가 원하는 가격으로 오른다고 하더라도 지금 매도할 수가 없거든요. 단기 보유해서 매도할 경우에는 양도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바라는 것은 작년에 매수했으니까 한 3년 정도 있다가 팔 예정이거든요. 그 시점에 시장이 좋은 상황이었으면 좋겠어요. 한 2, 3년 뒤에는 지금보다는 시장 상황이 훨씬 더 좋아져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뭐 그냥 밋밋한 투자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2, 3년 뒤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서울하고 수도권이 가장 좋습니다.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더라도 일단은 본인 집을 팔아서라도 서울 수도권에 투자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올해 내년 시장이 반등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사실 서울 수도권에 한정된 이야기예요. 지방은 조금 더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금리가 조금 더 내려와야 돼요. 한참 더 내려와서 시장의 유동성이 더 풀리는 시점이 가야지만 지방이 이제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서울 수도권이 계속 좋은 흐름을 만들어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서울 수도권에 좋은 지역들은 너무 많아서 세 군데를 딱 찍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하락폭이 좋다면은 수도권 제가 볼 땐 어디로 투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서울은 조금 비싸다고 하신다면은 경기권의 1기 신도시들 이런 곳들이 하락률이 좋다면은 그런 곳들 투자하시는 거 저는 좋다고 봅니다. 내 집 마련도 좋다고 보고요. 사회 초년생이시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에 좀 관심이 있으시다면 기회나 시간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너무 급한 마음을 잡수지는 마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기초나 토대가 잘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투자를 해야 사실 안정적으로 오래 투자를 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다. 투자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시면 좋겠다. 두 번째는 너무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 무리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리는 자금상의 무리예요. 두 번째 무리는 경험상의 무리고, 세 번째는 지식상의 무리예요. 자금상의 무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소득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그것보다 훨씬 큰 대출을 일으켜서 무리하게 투자해 나가는 것을 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두 번째, 경험상의 무리라는 것은 작은 투자도 한번 안 해봤으면서 10억, 20억 되는 큰 투자를 하는 것도 하나의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 세 번째는 지식상의 무리인데, 투자 공부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남의 말만 믿고 남의 의견만 들어가지고 나의 큰 돈을 투자한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금, 그 다음에 경험, 지식, 이 세 가지의 무리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앞으로 투자를 해 나가신다면은 크게 실패하지 않으시면서도 안정적으로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종잣돈이에요. 이제 사회생활 이제 막 시작하셨을 수 있기 때문에 종잣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느 정도 종잣돈을 마련한 뒤에 좀 늦게 시작하더라도 그 투자가 더 좋을 수 있다. 투자의 기간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종잣돈의 크기예요. 종잣돈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된다면은 투자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잣돈 마련을 위해서 좀 절약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정도 돼야 될지. 수도권에 조금 괜찮은 투자를 하려면요, 최소한은 1억 이상은 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대출을 또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자기 돈보다 대출을 더 많이 태울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종잣돈, 자기 돈 1억 정도, 그리고 좀 여유가 된다면은 대출을 한 1억 정도 받아서 한 2억 정도만 마련이 된다면은 수도권 또 서울 투자 작은 것 해볼 수 있는 그런 자금은 될 것 같습니다.
총 소득의 50%를 넘어가지 않는 수준에서 대출을 받아서 운용하시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상 되면은 아마 여러 가지 뭐 또 생활 측면에서 또 아이가 있을 경우에는 더더욱 또 생활에 좀 불편함이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대출 한도를 정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사실은 뭐 매년 저는 똑같습니다. 매년 좋은 투자 1개 내지 2개 하는 것을 늘 같은 목표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작년처럼 물건 1~2개 정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계속 탐색을 계속 하고 있고요. 지금은 하락장이기 때문에 하락장에서 했던 투자가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저는 2012년에 한번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하락장의 시기를 놓치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비록 당장은 뜨거운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2년, 4년 놓고 보면은 지금의 어떤 투자 시기는 굉장히 좋은 시기다라고 저는 훗날 기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투자하는 거, 갭 투자 하나, 좋은 거 하나 해두는 거, 이것이 단기적인 목표이고요. 장기 목표는 특별히 저는 세우고 있는 것은 없어요. 그냥 매년 또 매달 또 하루 이렇게 열심히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저는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목표라면 목표일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지는 않아요. 아예 시장을 쳐다보지 않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요즘 또 코인 시장이 굉장히 또 뜨겁잖아요. 사실 이 시장이라는 것은 늘 순환하는 것 같아요. 코인이라는 시장도 늘 좋을 수만은 없는 것이고 또 부동산이라는 시장도 늘 안 좋을 수만은 또 없는 것이거든요. 언젠가는 코인 시장도 다시 내려오는 일이 생길 수 있고 부동산 시장도 다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또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뜨거운 시장에 뒤늦게 참여하시는 것보다는 지금과 같이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없을 때 이 시장에 조금 부동산 시장에 좀 관심을 갖고 미리 공부를 좀 해 두신다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좋아질 때에는 분명히 나에게 찾아오는 기회가 더 많을 겁니다. 지금 이 시기가 좀 재미없고 지루하고 한다 하더라도 좀 관심을 갖고 꾸준히 하시면 좋겠고, 무주택자 분들은 반드시 올해 또는 내년에는 투자를 꼭 하셔서 내 집 마련을 꼭 하시면 좋겠다. 1주택자 분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개선시키는 방향에서의 어떤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주택자 분들은 지금 사실 많이 힘드시거든요. 앞으로 조금만 더 참아 가시면은 분명 시장은 반등하는 시기가 찾아올 것이다. 그것이 오래 걸리지는 저는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잘 좀 인내하시면서 이 시장을 지혜롭게 좀 헤쳐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